누군가 널 너무 심하게 놀려서 다른 세계로 보내진다고 상상해봐. 우리의 주인공 미스미는 평범한 루저야. 갑자기 그는 여신에게 소환되는데 그녀가 너무 심하게 그를 놀려서 브라질로 보내버려. 미스미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활쏘기 연습을 했고 모든 게 괜찮았어. 하지만 미스미가 갑자기 웅장한 빛의 후광 속에서 나타난 신 앞에 서게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신은 그에게 아이스키라는 새로운 세계로 전송될 거라고 말했어. 미스미는 놀랐고 신은 미스미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놀랐지. 나중에 우리는 이 신이 밤의 세계를 다스리는 츠쿠요미라는 것을 알게 돼. 츠쿠요미는 미스미에게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엄청난 힘을 주기 위해 특별히 일본에 왔다고 말합니다. 미스미는 이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츠쿠요미가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더욱 그랬죠. 츠쿠요미는 미스미에게 힘을 부여했고 미스미는 힘을 받자마자 새로운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키로 이동하자마자 여신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여신은 그를 조롱하며 자신의 세계 주민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츠쿠요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나타나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대량으로 희생하여 미스미에게 주었고 미스미는 초인적인 존재가 되어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츠쿠요미는 사라졌고 미스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쳐버렸습니다. 특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3일이나 지났을 때는 더욱 그랬죠. 어떤 생명체도 보이지 않고 발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자 지루함마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는 한 소녀의 도움을 요청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재빨리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머리가 2개 달린 거대한 흉악한 개가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개가 말을 하고 있었고 무서운 목소리로 미스미에게 이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미스미는 아이스키에서의 새로운 이름 마코토라고 대답했습니다. 곧 그 개는 미스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그의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여 그 개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소녀에게 다가갔을 때 소녀가 아니라 사람 옷을 입고 인간처럼 말하는 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돼지는 그의 용감함에 감사를 표했고 미스미가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엠마이고 예전에는 인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에 더 이상 작물이 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가뭄에 시달리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이 모습으로 변해야만 했어요. 미스미는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스미는 매우 지쳤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이스키에서 그를 냉대하고 이 먼 곳까지 보내버린 주인을 원망하며 계속 갔어요. 힘든 여정 끝에 엠마와 함께 미스미는 음식을 발견하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미스미는 엠마가 비행기처럼 접시를 식탁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엠마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법 주문을 익혔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미스미는 그녀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엠마는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미스미의 수준이 그녀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스미는 엠마에게 신세를 졌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엠마는 미스미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엠마는 미스미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주문이 적힌 종이를 가져갔으며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스미는 높은 마법 수준에 도달하는 대로 돌아와 농사를 되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스미는 엠마에게서 농업을 파괴한 안개와 가뭄의 원인이 신룡이라는 것을 알고 신룡을 물리치기 위해 주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문 하나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신룡을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미스미는 츠카요미가 준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이 훨씬 강했고 미스미는 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힘의 오라로 몸을 감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용은 미스미가 인간 세계에서 왔다는 걸 알고 협력하자고 제안했죠. 특히 용이 미스미의 기억에 접근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는요. 결국 신룡과 미스미는 용이 미스미를 돕는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미스미는 매우 기뻐했죠.
신룡이 미스미와 협력하기 위해 자신의 힘 일부를 주는 장면도 나왔고요. 미스미는 용과의 약속을 이행한 후 더 강해졌고 렘브란트 상회에서 지배인과 거래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미스미는 아직 어린 소년이라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고 글로만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인 패트릭 렘브란트는 미스미가 글로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지만 곧 극복했죠. 그러고 나서 패트릭은 미스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는 어제 도착했다고 답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모험가들을 위한 회사지만 사업도 한다고 들었어요. 회사 대표는 미스미 씨가 동료가 되고 싶어 하지만 모험 경력이 깨끗해서 합류하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에 놀랐죠. 회사 대표는 사과하며 과거 모험 경력이 없는 모험가를 프로팀에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스미 씨는 아주 희귀한 보석들을 보여줘서 패트릭을 놀라게 했죠. 특히 패트릭은 아내와 딸들이 걸린 희귀하고 위험한 병을 치료하는데 그 보석들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완전히 바뀌었고 패트릭은 미스미 씨에게 몹시 사과했어요. 미스미 씨가 그 희귀한 병에 대해 묻자 패트릭은 그 병이 사기꾼 의사가 해를 끼치려고 일으킨 것이라고 답했죠. 그리고 그 의사는 체포되었지만 수사관들은 그 질병이나 치료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 검사 끝에 그들은 치료에 사파이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화가 끝난 후 미스미는 패트릭에게 상인 길드에 가입하는 방법을 묻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패트릭은 길드 위치를 알려주며 길드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미스미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상인 길드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시험이 하나가 아닌 두 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필기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실기였다. 미스미가 두 시험의 성격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이론 시험에는 무역에 대한 몇 가지 복잡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문과 유사한 모델이 2골드 코인 상당의 책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실기 시험의 경우 숙련된 모험가가 필요한 희귀 아이템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인데 길드는 숙련된 상인은 용감해야 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었지만 그는 책을 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 그는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다.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려웠지. 그런데 미스미는 그걸 전부 완벽하게 그것도 엄청 빠른 시간 안에 풀어냈어. 감독관조차 미스미가 만점을 받다니 놀라워했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점을 받은 사람은 처음이었대. 그러고 나서 관리가 미스미에게 탁자 위의 상자에서 공을 하나 무작위로 고르라고 했고 미스미는 그렇게 했어. 관리는 그에게 4가지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중 가장 위험한 건 울부짖는 송곳니였고 미스미가 마주할 위험을 고려하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할 거라고 했지. 하지만 미스미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물건을 구해와서 관리들에게 보여줬고 관리들은 곧 길드 자격증이 발급될 거라고 말했어. 미스미는 몹시 기뻐했어. 특히 2시험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얼마 후 미스미는 길드 내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미스미는 길드 카페 중 한 곳에 갔지만 거기서 파는 음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을 봤는데 입에 안 맞아서 자기가 아는 음식을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동료 길드원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스미가 이유를 묻자 토모와 미유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화의 주된 원인은 극심한 질투심 때문이었는데 둘 다 미스미의 눈에 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미스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미유와 토모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방에 침대가 2개밖에 없어서 그가 둘 중 한 명 옆에서 자야 한다는 거였죠. 질투심이 다시 불타올라서 또다시 갈등이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미스미는 소파에서 혼자 자기로 하고 각자 침대를 하나씩 차지하게 했죠. 길드는 조용했고 미스미는 분위기에 미에 익숙해져 갔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패트릭 렘브란트의 적들은 미스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미스미가 길드 시험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 놀라워하며 패트릭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신룡은 미스미와 계약을 완료한 후 더 이상 용의 모습이 아니라
길드 내에서 미스미의 동료 중 한 명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미가 그녀와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을 본 거죠. 그 후 신은 미스미를 데리고 에마의 마을의 가뭄과 흉작을 일으킨 안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스미는 이 기묘한 세계에 놀랐고 인간 세계에서 익숙했던 과일들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스미는 그 장소의 광대함에 감탄하며 자신의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해 그 크기를 측정했고 그곳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미스미는 신룡과 함께 엠마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는 신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미스미에게 왜 신을 마을로 데려왔냐고 계속 묻는 엠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엠마를 안심시키며 신과의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촌장은 미스미를 통해 화해하게 된 것을 기뻐했고 엠마 또한 신과의 화해 후 미스미에게 자신과 마을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가 몰랐던 것은 그가 신과 맺은 계약으로 인해 엠마의 마을 사람들이 신의 지배해 있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미는 걱정했습니다. 특히 신이 마을 사람들이 살게 될 새로운 장소가 높은 곳에 황량한 지역이라고 말했을 때 더욱 그랬죠. 하지만 신은 더 이상 의견 충돌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미스미는 신의 미니어처 버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신에게 그 생명체에 대해 계속 물었고 그러자 신은 웃으며 자신이 복제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그녀에게 다른 초능력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녀는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엠마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오크 고원으로 이주했고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오크 고원에서 미스미는 자신의 초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꼈고 그 주된 이유가 신의 영향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약점은 신이 그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였고 그는 그녀의 모든 요구에 응해야만 했죠. 미스미는 신이 그의 마음속에 접근한 모든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자신의 기억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이를 깨달았고 그녀에게 다시는 자신의 기억을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했죠. 미스미는 엠마 마을 사람들 사는 곳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매우 큰 나무에 놀랐지만 마법 검으로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있었죠. 검은 작았지만 그 힘은 엄청났고 기록적인 시간 안에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하지만 미스미는 자신이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스미는 자신에게 치유 마법을 시도해 보려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다른 마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신이 심하게 다친 노인의 시신을 들고 나타나자 그의 생각은 멈춰섰다. 미스미는 그 광경에 놀라며 신에게 물었다. 신은 괴물이 자신의 영역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물체로 이루어진 괴물의 잔해는 그 흉포함을 드러냈다. 신은 미스미의 인간 피 때문에 외계인이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될 거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곧 외계인이 나타나 미스미와 신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미스미는 침착하게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괴물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화염 마법에 집중했다. 신은 벌어지는 일에 감탄하며 미스미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격려했다. 신기하게도 미스미가 최고의 마법을 썼는데도 그 생물은 마법을 흡수할 수 있었어. 게다가 감염된 부위를 이용해서 미스미의 마법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지. 이 생물의 힘은 연이은 공격을 견뎌내고 대처하고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다친 노인이 말을 시작했고 신은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드워프의 지도자라고 말했어. 그때 미스미는 거대한 거미로 밝혀진 그 생물의 공격 기술에 대해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하지만 거미는 곧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고 거미는 미스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어. 하지만 미스미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어. 미스미는 가능한 한 많은 힘을 소환해서 얼음 마법으로 만들고 거미에게 맹렬하게 발사해서 없애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무리한 탓에 미스미는 전투가 끝나자마자 의식을 잃었어. 얼마 후 거미는 깨어나 신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신은 그녀에게 지금은 인간 모습이지만 원래는 용이었다고 말했지.
거미는 놀라워하며 미스미와 신에게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어. 계약이 성사된 후 미스미는 새로운 초능력을 얻었고 거미는 아름다운 소녀로 변했어. 미스미는 의식을 되찾고 인간 모습의 거미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에 놀랐지. 미스미는 거미와의 약속을 이행한 후 아이스카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에 감탄했어. 먼저 신룡을 얻었고 이제는 매우 강력하고 아름다운 거미까지 얻었으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해했지. 그때 우리는 페린이라는 이름의 늙은 드워프가 미스미에게 말을 걸며 거미를 막고 그녀를 자기 편으로 만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 특히 미스미님께서 드워프 마을 전체를 구해주셨으니까요. 그러자 노인은 미스미님께 자신과 자기 부족을 미스미님과 같은 마을로 이주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스미님께서 대답을 망설이자 신이 노인에게 말을 걸어 드워프들이 모든 세금을 내고 그들과 삶의 터전을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동의하며 이틀 후에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설득한 다음 미스미님과 동료들과 함께 살도록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님은 신룡과 거미가 서로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 각자가 행동으로 그에게 구애하고 상대방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신룡이 미스미님께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극에 달했습니다. 미스미님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토모라는 이름을 떠올려 신에게 주었고 신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거미도 질투가 나서 미스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고 미스미는 고민 끝에 미우라고 지어주자 매우 기뻐했어. 늙은 드워프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두 미스미와 이야기하게 했지. 그리고 토모와 미우가 드워프 마을 사람들에게 미스미를 소개하며 미스미가 이 마을의 주인이고 도련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 마을 원로인 엘도는 매우 늙었는데 미스미가 어린 나이에도 마을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놀랐지만 존경심을 표했어. 미스미는 전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들을 보고 매우 놀랐어. 미스미가 그들의 종족에 대해 묻자 각 종족의 우두머리들이 미스미에게 자신들의 종족을 소개하며 모두 그의 명령에 따를 것이고 어떤 적에게서든 마을을 지키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어. 미스미는 새로운 주민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지만 다트와 화살을 든 인간 무리에게 습격당했어.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미스미를 발견하자마자 그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했지. 미스미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몹시 불쾌해하며 인간들이 왜 자신을 쫓는지 드워프들에게 물었습니다. 드워프들은 인간들이 미스미가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미스미는 악마이며 큰 위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해결책은 속어를 배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 속어를 배우는 것이 고전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꼭 필요했기에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주가 지난 후에도 미스미는 나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매우 어려워했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첫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미스미는 마침내 몇 분 동안 속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말할 수 있었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미스미는 자신의 말투에 만족하며 제츠야 모험가 길드에 가기 위해 인간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 미스미 미유토모는 마을로 향했고 마을 입구에 도착한 후 경비병들에게 속어를 써서 무사히 통과했다. 성공적인 시도 후 미스미는 자신이 누구든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미스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을 사칭하고 있었지만 토모와 미유는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고 싶었기에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처음에 길드 직원은 쉬운 시험을 내줬지만 그들이 너무나 쉽게 통과하자 놀랐고 심지어 그들의 레벨이 모험가 길드 최고 학생들보다 거의 더 높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다. 그러자 모험가 길드 직원은 미스미가 상인 길드 자격증 가격증도 가지고 있어 빠른 레벨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우리는 갑자기 나타나 길드 상위권을 차지한 이 손님들에게 분노한 길드의 고참 모험가들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입회 카드를 발급받았고 미스미는 자신이 받게 될 급여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스미는 길드 내 숙박비, 식비, 음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화가 났어. 미스미, 토모, 미우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몰랐지. 미스미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목소리를 느꼈고 걸음을 멈추니 어린 소녀였어. 미우는 소녀에게 소리치며 뭘 원하는지 묻고 단호하게 나섰어. 하지만 소녀는 겁을 먹고 울면서 미스미에게 달려갔지. 미스미는 소녀를 진정시키고 미우에게 소녀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소녀를 숙소로 데려갔어. 평범해 보였지만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 미스미가 생각하기에 우연이 아닌 계획된 행동처럼 말이야. 미스미와 미우 그리고 어린 소녀는 소녀가 이야기를 시작한 집으로 돌아갔다. 리난이라는 소녀는 언니와 함께 예전에 빌린 집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쫓겨났다고 한다. 문제는 리난이 한 달 전쯤 사라진 언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리난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미스미는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집 밖으로 나가보니 토모가 리난을 추적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미스미는 토모가 그들을 쉽게 제압하는 것을 알아챘다. 미스미는 언니를 찾지 못하는 소녀의 미스터리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하던 리나는 미스미에게 언니와 거의 흡사한 사진을 건네주었다. 미스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묵을방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 모습에 토모와 미유는 여느 때처럼 질투심을 느꼈다. 미스미는 토모와 미유에게 점점 끌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대신 그는 리난의 수수께끼를 풀고 그녀가 언니를 찾도록 돕는 동시에 모험가 길드에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다. 다음날 우리는 미스미가 리난을 옆에 두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리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미스미에게 리난이 한때 강력한 모험가 가문 출신이었다는 걸 말해줬어. 하지만 그녀와 여동생은 너무 몰락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었다고. 여동생이 실종되기 전에는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대. 그때 미유와 토모는 집에 둘만 있었어. 그런데 멀리서 낯선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토모와 미유는 그 사람이 밀스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지. 역대 최강의 길드 모험가라는 밀스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가 앞에 나타나자 매우 놀랐죠. 미스미는 리단과의 대화 끝에 그녀가 최근에 일했던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언니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책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죠. 미스미와 리나는 그곳에 도착했고 미스미는 자신에게 투명 마법을 걸었어요. 그리고 리난이 안으로 들어간 후 미스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책임자는 리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 물었어요. 리나는 그에게 미스미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녀에게 미스미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속한 모든 그 말을 훔치라고 말했어요. 리난이 놀라자 남자는 그녀에게 이것이 언니의 빚을 갚고 결국 언니를 찾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유와 토모는 밀스가 마을에서 가장 강한 모험가이지만 마을의 악덕 사업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밀스가 미스미를 잡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가장 놀랍니다. 미유와 토모는 놀라서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스미가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몬스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미유와 토모는 당연히 제안을 거절하고 멜스와 그의 조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멜스의 마법력이 너무 강해서 그는 자신의 앞에 마법 장벽을 만들어 미오와 토모의 공격이 그에게 닿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리나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미스미를 훔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스미를 훔치는 것만이 여동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했어요. 이때 미스미가 나타나 리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누구도 훔치지 않고 여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다독였죠. 리나는 그 점이 너무나 기뻤어요. 저희는 토모와 메이유에게 돌아갔고 그들이 멜스와 그의 부하들과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멜스는 자신의 마력과 부하들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매우 부주의했어요. 하지만 토모와 메이유는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혹독한 교훈을 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던 멜스는 크게 놀랐죠.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서로 승리의 주역은 자신이라고 떠벌리기 시작했지. 그러더니 힘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적을 해치웠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마을은 초능력 때문에 시끄럽고 분노에 휩싸였어. 전투가 끝난 후 리나는 여동생을 찾았고 둘은 너무 기뻐했지. 여동생은 자기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고 미스미가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미스미는 토모와 메이유에게 초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미스미는 메이유의 거미줄을 좀 가져다가 묶은 다음 밖으로 풀어줬어. 마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 이후 마을은 많이 파괴되었고 토모는 마을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 물론 메이유에게는 희소식이었지. 토모가 떠나면 미스미와 단둘이 살게 될 테니까. 나중에 리난과 메이유는 대화를 나눴고 리나는 그녀에게 미스미의 여자친구인지 물어봤어. 메이유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는 그냥 따르는 사람일 뿐이고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지. 그러자 미스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리난과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메이유를 데리고 갔어. 가는 길에 붉은색 새의 모습을 한 희귀한 몬스터 무리가 나타났어. 리나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미스미에게 희귀하고 위험한 종이라고 알려줬어. 미스미는 메이유에게 저 몬스터들과 싸우라고 했어. 리나는 눈이나 날개를 노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리난의 여동생은 저 몬스터들의 약점은 배라고 알려줬어. 하지만 미스미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처리하기로 했어. 그래서 활과 화살을 꺼내 괴물들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얼마나 정확한지 쏜 화살이 전부 명중해서 괴물들을 죽였고 미스미는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미유와 리논 그리고 리논의 언니는 미스미의 정확한 조준 실력에 감탄했고 이전에 인간 모습으로 변하기 전에 하던 대로 죽은 벌레들의 부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또한 벌레들이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 눈에 주목했는데 그 눈이 그들에게 많은 힘을 더해줬기 때문이에요. 미스미는 그 후 츠에기 마을로 계속 가기로 결심했고 긴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미스미는 마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 후 세이지 모험가 길드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미스미는 자신의 모험가 길드 아이디 카드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같은 등급이었어요. 하지만 운 좋게도 길드에서 가장 큰 의뢰가 렘브란트 상회에서 온 것으로 그들이 대량의 사파이어 눈을 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미 지난번 벌레들과의 전투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리논과 그녀의 여동생은 미스미가 그들에게 해준 일에 대해 몹시 감사하며 일행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작별 인사를 더욱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모두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축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그들 모두가 정육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스미는 곧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고기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달려들어 그 훌륭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미스미와 합류했고 모두 함께 식사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난쟁이 중 한 명이 미스미에게 팔씨름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난쟁이들의 팔림에도 불구하고 미스미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미스미는 고기를 더 주문했고 즐거운 저녁 파티는 끝났고 모두 떠났습니다. 미스미님이 미유님에게 파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고 혼자 돌아가라고 했대요. 미유님이 이유를 물으니 미스미님은 예전처럼 도둑들이 덮치기 전에 마차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한다고 했고요. 미유님은 드디어 토모의 삶 없이 미스미님과 단둘이 있게 돼서 아주 기뻐했어요. 미유님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스미님도 돌아왔죠. 미유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미스미님은 곧 깊은 잠에 빠져서 미유님을 짜증나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 미스미님은 미유님과 함께 드워프 마을로 갔고 곧 미스미님의 격식 있는 말투에 놀란 엠마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엠마님은 미스미님에게 편하게 말씀하시고 마을에서 높은 지위에 걸맞은 태도를 보이시라고 했죠. 미스미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 격식 있는 말투는 마을 밖에서 여러 임무와 역할을 맡느라 생긴 버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스미는 마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곳의 모든 종파와 건설 및 재건축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스미는 미유에게 최근 토모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없다고 말합니다. 미스미가 엠마에게 묻자 그녀는 토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을 장로인 늙은 드워프 엘도가 미스미에게 달려와 그를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고, 엘도는 마을 건설과 개선을 돕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엘도는 모든 공격을 막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로브를 선물했고, 미스미는 내키지 않았지만 입어본 후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미스미는 렘브란트 본부로 가서 소포를 전달하고 회사 이사에게 첫 번째 임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 시설 주차장에서 미스미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루비 곤충 눈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미스미의 차례가 되자 미스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미스미는 그 사람이 젖은 고양이처럼 떨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 미스미는 회사 간부들이 그 루비 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복잡한 화학 처리를 거쳐 희귀 물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루비 눈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됐지. 갑자기 미스미의 멍청한 룸메이트가 비틀거리며 루비 눈을 떨어뜨렸고, 미스미는 엄청난 도약을 해서 그걸 구해냈어. 미스미는 렘브란트가 그 액체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놀랐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놀라움이 끝났지. 그는 사장 부인이 최근 희귀병에 걸려 아름다움을 잃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유령처럼 변해버리는 저주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걸 안 미스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지배인에게 부인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간부는 아내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불편했지만 결국 미스미의 고집에 굴복했지. 미스미는 사장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맹수처럼 덤벼들어 공격했어. 하지만 미스미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옆에 있던 관리에게 얼른 약을 달라고 했죠. 신기하게도 사장 부인이 루비 눈에서 추출한 액체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거의 건강을 회복했고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렘브란트 사장은 미스미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자기 딸도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또 약을 받아들고 곧장 딸의 방으로 갔고 딸이 어머니만큼 심하진 않지만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스미는 소녀가 그에게 가라고 말하는 걸 듣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미는 소녀에게 아직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소녀 안에 괴물이 튀어나와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녀에게 물약을 먹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지고 외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렘브란트의 친척들은 미스미가 보여준 대담한 치료에 놀라워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미스미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칭찬받을 일도 없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일을 마치고 회사 본사에서 나왔는데 토모와 미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미는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곧 발소리라고 생각되는 큰 소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성난 황소떼가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많은 격투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미스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모는 미스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형적인 시도를 했고 그녀 안에 있는 용의 힘을 사용하여 용감하게 그를 방어했습니다. 물론 미유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와 토모는 곧 이들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미스미는 렘브란트 안에 있던 젊은 남자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으며 회사의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안티들의 계획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미스미, 이리 미유 토모에게 자신과 악당 사이에 강력한 저주를 가진 물질을 합성하여 사람들에게 특히 렘브란트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주인의 아내와 딸을 선택했습니다. 미스미는 토모에게 라임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이의 기억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토모는 그렇게 해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미스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라임은 미스미가 자신에게 가장 잔혹한 고문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스미는 다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를 내버려두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라임은 절망적인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기뻤습니다. 라임이 떠나기 전에 미스미는
그에게 렘브란트 가족에게 가서 그동안 일으킨 소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과하러 갔을 때 회사 사장의 동생은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사장은 동생에게 아내와 딸이 회복되었고 라임이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미스미를 봐서라도 그를 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 토모는 전투에서 라임의 검을 부러뜨렸었지. 그래서 상황이 진정되고 그들이 좋은 관계가 된 후 토모는 그에게 새 검을 선물로 줬어. 라임은 그 검이 명품처럼 보여서 넋을 잃었지만 토모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라임이 자기 스파이가 되는 대가라고 말했어. 라임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며 과장하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그에게 자기 애완견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였고 토모는 그게 정말로 원하는 거라고 말했어. 미스미는 렘브란트에서 임무를 완수한 후 드워프 마을로 돌아가 살았고 모든 것이 괜찮았어. 하지만 어느 날 토모와 미우와 점심을 먹던 중 엠마가 그들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말해. 미스미가 엠마에게 원하는 걸 말해달라고 하자 엠마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엠마는 미스미 미우 토모가 힘을 합쳐 드워프 마을 전사들의 훈련을 감독해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적에게도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미스미는 엠마의 부탁을 들어주고 토모와 미우에게 마을 전사들의 다양한 능력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합니다. 미스미는 마을을 둘러보던 중 전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멍청이 밑에서 훈련받아야 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미스미는 그들이 자신 밑에서 훈련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암울하고 황량한 날이 될 것을 직감합니다. 한편 토모와 미우는 여느 때처럼 미스미의 환심을 사려고 경쟁합니다. 토모가 격투가들 정보를 모으는 동안 미우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신선한 과일을 가져다 주면서 미스미에게 아양 떨기에 바빴거든요. 돌아온 토모는 그 장면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고 미스미에게 격투가들의 전투 능력이 예상보다 낮아서 훈련시키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어요. 엠마는 토모와 미스미의 대화 장소에 함께 있었는데 미스미에게 격투가들이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실력을 다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게다가 각 반은 다른 반 앞에서 전술이나 비법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때 토모가 아이디어를 내서 미스미에게 보여줬고 미스미는 모든 격투가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누라고 지시했어요. 격투가들이 모였지만 사실 미스미가 아니라 토모가 이야기를 했죠.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각 파벌을 의도적으로 서로 이간질시켜서 결국 충돌이 시작되도록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토모는 각 문파에서 대표 격투가를 뽑아 다른 문파의 격투가와 싸우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두 종교단체가 싸움꾼을 내세웠고 그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어. 미스미는 이 순간 벌어지는 일들이 걱정스러웠지. 저 싸움꾼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거야. 결국 싸움은 한쪽 싸움꾼의 승리로 끝났어. 하지만 토모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모두에게 화풀이하며 이 싸움은 수준 낮은 힘만 보여줬다고 말했어. 토모는 모든 싸움꾼들에게 이런 수준으로는 어떤 적에게도 질 거라고 경고했지. 토모가 싸움꾼들에게 너무나 거칠게 말하는 모습에 미스미는 놀랐어.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졌고 토모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거나 심지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 같았지. 그러고 나서 토모는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집중훈련 일정을 만들었다고 모두에게 알렸어. 훈련이 끝나갈 때쯤엔 각자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 전투를 치르곤 했지. 그녀는 또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줬어. 자기가 직접 각 전사를 평가할 거고 최고가 된 사람은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강한 전사들의 군대에 합류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미스미는 속으로 생각했지. 저 얼간이는 언제 말을 끝내고 내가 방해받지 않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줄까? 토모는 곧 말을 마쳤고 전사들은 그녀의 계획을 따르도록 격려받았어. 미스미는 토모와 함께 모험가 길드에 가서 카드에 기록된 현재 레벨을 확인했지. 거기서 그는 레벨이 오르긴 했지만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고 최고참 모험가는 은퇴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자 토모는 전사들의 레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했어. 대부분의 전사들은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됐지만 토모가 매일같이 꾸짖고
야단치는 몇몇 얼간이들은 빼고 말이야. 전사들이 야외 훈련을 마치자 토모는 그들을 가장 어려운 단계, 즉 실전 모의 훈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실제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전장을 설계하고 각 전색에 특정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전사들의 종류는 달랐지만 훈련을 통해 그들은 하나의 군대로 융합되었습니다. 어느 날 토모는 그들에게 원숭이 군대와의 전투를 지시했습니다. 공격은 성공적이었고 모든 전사들이 제 역할을 다했지만 난쟁이는 원숭이들에게 던져야 할 독의 양을 잘못 계산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토모는 그에게 이 멍청아 다시 그런 실수를 하면 넌 다시는 팀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전사들은 최종 단계에 도달했고 책임 아래서 나가 테네락 숲에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토모에게 그들이 하기로 했던 모든 것을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모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마을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투사들로부터 테네라크 숲에 루비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파이어 눈에서 추출한 아이템을 판매할 가게를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주인에게 가서 가게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규칙에 어긋나지만 주인은 미스미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와 딸을 구해준 일을 고려하여 그에게 가게를 주기로 합니다. 미스미는 미우토모와 함께 테네라크 숲에 도착하여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모험가들은 미스미, 미우토모, 엠마가 숲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스미는 희귀한 꽃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그 꽃으로 여러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가게에서만 독점적으로 팔고 싶었던 거죠. 미스미의 관심을 끌려고 토모와 미우는 서로 질투하며 계속 경쟁했어요. 토모가 미스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후 미우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직접 미스미에게 먹여주려 하자 토모는 당연히 화를 냈죠. 미스미는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저 찾고 있던 꽃을 찾는 데만 집중하면서 조수들에게 꽃을 찾았는지 물어봤어요. 조수 중 한 명이 꽃을 찾았다고 안심시키며 꽃을 찾을 수 있는 좌표를 알려줬죠. 그러자 미스미는 새로 10가게를 축하하기 시작했고 모든 그룹이 기뻐하며 미스미의 연설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하지만 미스미는 자신이 연설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밤에 미스미는 각 반의 새로운 역할을 알려주기 위해 반별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도마뱀 종족 대표인 레이디가 미스미에게 자기 종족은 전투 능력이 뛰어난 강한 종족이라고 말하네요. 드워프 종족에 대해서는 미스미가 드워프는 대장 기술이 뛰어나 무기 제조를 담당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미스미가 이 세계로 넘어온 후 겪은 슬픔보다 더 큰 덩치의 곰 종족 대표가 등장했어요. 미스미가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묻자 대표는 가상도시의 모든 종족을 소개할 거라고 답했어요. 곰의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미스미는 웃겼어요. 토모가 미유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유는 미스미가 찾는 꽃을 관리하는 존재인 암브로시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토모는 별일 아니라고 계속 안심시켜요. 한편 미유는 토모가 진심으로 조언하는 건지 아니면 미스미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함정을 파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엉뚱한 화살이 날아와 둘이 앉아있는 곳에 떨어져 깜짝 놀라게 했어. 근데 미유는 더 놀란 것 같아. 미스미한테 달려가서 안기잖아. 미유는 속으로 얄미운 계집애 어떻게든 미스미한테 붙으려고 한다고 생각했겠지. 미스미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활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빗나간 화살이 미스미가 쏘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거야. 그들이 보기에는 딱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미스미의 만화가 상승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변의 모든 존재와 융합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위험한 징조고 미우는 엉엉 울고 있어. 근데 미스미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녀를 계속 안심시켰고 토모는 당연히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지. 미우는 그날 밤 미스미를 돌봐주기로 하고 그와 긴 대화를 나누길 바랐어.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우가 말을 꺼내자 미스미는 잘 거라면서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고 했고 미우는 수치심에 떠났지. 다음 날 아침 미스미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매우 예쁜 여자애와 마주치고
그 여자애는 그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해. 미우와 토모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미스미를 혼내주기로 결심해. 그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 이상한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물어봤어. 하지만 미스미는 둘 다 비켜, 너희 같은 멍청이들이랑 놀 시간 없어 라고 말했지. 미스미는 새 가게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미스미가 필요한 물건을 다 산 후 미우가 나타나 어젯밤 일에 대해 계속 미스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지만 미스미는 사과할 필요 없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숲의 전사들은 미스미가 희귀한 붉은 연꽃이 가득한 곳에 도착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숲의 전사들은 미스미와 그의 동료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숲을 좀 걷자 미스미와 미유는 연꽃이 많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미스미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암브로시아 생물들이 항상 연꽃을 보호하기 위해 옆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화대 사람들이 나타나 미스미와 미유를 도둑으로 몰아갔어요. 미스미는 미유를 보호하려고 다가가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미유는 모든 상황을 잊고 시간이 멈춰서 미스미가 계속 자기 손을 잡아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연화대 사람들은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불화살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미스미의 강력한 은신 마법이 없었다면 그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미스미와 미유를 쫓는 연화대 사람들의 추격전은 치열했어요. 미스미는 위험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상황을 알고 있는 토모와 정신적으로 교감하려 했죠. 하지만 토모는 질투심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계속 혼잣말로 저 바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라고 했대. 미스미가 미유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엄청 화가 나서 당연히 미유를 두고 하는 말이었겠지. 미스미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서 미유가 알아서 도울 거라고 했대. 무서우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잖아. 미유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간이고 토모는 미스미가 미유랑 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걸 미스미는 알고 있었어. 미스미는 그런 헛소리에는 관심 없었어. 꼭 경비병들이 미스미와 미유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어. 미스미는 미유에게 초능력을 소환하라고 하고 그도 경비병들과 싸우기 위해 똑같이 해.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미스미는 마지막으로 경비병들에게 말을 걸어 자기는 꽃을 훔치러 온 게 아니라 단지 대화하러 왔을 뿐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 자기 가게에서 팔 희귀한 물건을 찾는 상인이라고요. 경비병들은 그의 말을 믿고 서로 인사를 나눴고 미스미는 경비병이 아쿠아 그의 동료가 아이리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화가 끝난 후 아쿠아와 아이리스는 미스미와 미유에게 마을 방문객들을 담당하는 원로회에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가는 길에 미스미는 이 마을이 오우거순 마을이며 매우 강력한 마법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그들은 원로회에 도착했고 원로들은 그들에게 마을에 온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미스미는 자신이 가게에서 팔 희귀한 약재를 찾으러 온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로회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스미와 미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기운과는 너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떠들썩하고 활발한 청년이었던 아도노는 야생 당나귀처럼 대화에 끼어들어 미스미와 미유의 정체를 계속 캐물었습니다. 미스미는 아도노가 아쿠아와 아이리스를 훈련시킨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미스미와 미유에게 패배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아도노가 단순한 코치라는 생각에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마와 관련된 무언가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미는 미유에게 아도노를 감시하라고 시켰습니다. 미유는 미스미가 자신에게 임무를 준 것이 기뻤지만 속으로는 미스미가 자신을 이용만 한다고 느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도노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곧 미스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도노가 영매의식을 통해 악마와 소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도노는 교신하던 악령과 융합해 마을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가 그에 맞서기로 결심하죠. 악령은 미스미의 힘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자신의 모든 영역을 끌어모아 가장 강력한 주문으로 악령의 사악한 기운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악령을 물리쳐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미스미가 감히 마을 사람에게 주문을 사용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이때 토모가 나타나 자신이 위대한 신룡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스미의 단순한 추종자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미스미를 대하는 태도를 좋게 바꿨습니다. 미스미는 악마의 모습으로 아도노를 붙잡고 왜 이런 주문을 쓰는지 추궁하기 시작했어. 아도노는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힘을 유지하려고 그랬다고 말했지. 그러자 미스미가 거래를 제안했어. 미스미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 대신 악마 주문책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어. 나랑 너랑 토모는 미스미의 요구에 놀라서 아도노가 주문을 넘겨주기 전에 죽이려고 나섰어. 미스미는 물러서라고 하면서 앞으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식으로서 주문을 배우겠다는 거야. 하지만 토모는 미스미에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어. 재능이라는 게 있어서 주문을 알 수 없게 막을 거라고. 미스미가 선물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게 다른 세계를 여행하려다 길을 잃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아도노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길을 잃은 선물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노는 다시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그에게 힘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며 미우와 토모와 함께 최선을 다해 그의 고향 세계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가 아도노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려 하자 아도노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미스미에게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미스미는 미우, 토모, 아도노 3명의 동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토모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아도노와 미오는 괴로워합니다. 미스미는 토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도노가 토모가 쓰러져 피를 흘리기 전에 폭발음을 들었다면서 다들 빨리 피하라고 했대. 미스미랑 아도노가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생사를 오가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 미스미는 모험가 길드 점수 때문에 지금은 치유 마법을 쓸 수 없고 아이디 레벨을 올려야 해서 더 겁을 먹었지. 아도노가 부상자들을 치료하겠다고 했고 미스미는 동의했어. 그러자 미스미는 자신의 마력과 만화를 합쳐서 부상자들을 소생시키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 아도노는 만화를 아끼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어. 미스미는 수색 끝에 폭발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따졌고 그러자 그 여자는 미스미를 죽이려고 공격했어. 하지만 미스미는 마법의 힘으로 작은 단검으로 그 여자를 제압하고 큰 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어. 다음날 미스미는 토모가 잘 지내는 걸 보고 폭발 사고로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그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렀지. 토모와 미오는 다시 서로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토모는 일부러 미스미가 자신을 걱정했던 일을 강조하며 미오를 짜증나게 했어. 그래서 미오는 이 모든 관심이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미스미가 토모를 변호한 건 우연이었으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계속 말했지.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퉜고 그 때문에 미스미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 그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했지. 미스미는 그 후 마을을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누구도로 마을 사람들을 해칠 수 없도록 각 반의 특정 임무를 할당했어. 도마뱀은 민첩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스미는 그들의 반장에게 반을 나눠 하루 종일 마을 주변 지역을 순찰하며 마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어. 미스미는 다른 반들에게 부상자 치료 정보 수집 등 다른 임무들을 맡겼습니다. 미스미는 또한 마을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오는 사람들이 가상도시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리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미스미에게 적의 수를 알려줄 수 있고 적이라는 것을 알면 마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드워프 부족의 족장이 미스미에게 와서 모든 쓰레기를 모아둘 창고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그에게 쓰레기가 악마 마법 주문에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드워프 족장은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기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서 벌어지려던 모든 악한 계획에 맞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미스미에게
마을을 파괴로부터 구해준 것에 대해 빚을 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그저 그 후 미스미님은 루드스가르드 학원 도시로 이동했고 렘브란트 상회 사람들을 만나 새 상점 자금 지원을 위해 모든 정보를 요청받았습니다. 미스미님은 그들에게 지도에서 체기 마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지도를 가져오자 미스미님은 앞으로 위험한 공격에 마을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스미님은 그 후 회사 사람들과 사업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사장은 다른 상점들을 독려하기 위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마을들이 미스미님의 상점과 거래하도록 말이죠. 미스미님은 매우 감사하며 사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과거 미스미님이 자신의 딸과 아내를 치료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님은 렘브란트 상회 사람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면을 벗었고 그 자리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장님께선 현명하게 대처하며 아내와 딸이 아팠을 때 모습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고 그에게 말했지. 미스미의 인간성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더더욱 개의치 않으실 거라고. 미스미는 다시 체기 마을로 돌아가 미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타모와 아도노에게도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법 주문에 대해 더 배우고 자신의 가게를 모든 마을에서 최고로 만들 과학 기술도 배우기 위해서라고. 미스미의 친구들은 그 소식에 슬퍼했지만 미스미는 그들이 좋아할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어. 선물은 바로 그때까지 자신이 얻은 모든 기억과 지식이 담긴 여러 권의 책이었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라고 했지. 미스미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했어. 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거센 공격에 기습을 당했어. 공격자는 2명의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미스미는 그럴 겨를이 없었지. 멍청한 싸움꾼 중 하나가 미스미의 손가락 대부분을 잘라내는 강력한 일격을 가했거든. 미스미는 상황 파악이 안 됐지만 두 싸움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엄청난 힘을 암시한다는 건 알아챘어. 미스미는 잘린 손가락이 달린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초 동안 굳어있다가 공격한 두 멍청이들에게 왜 공격했냐고 물었지. 그들은 인간과 마족 간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에게 알려줬어. 그리고 그들에게 그는 지금적으로 간주되어 죽여야 한다는 거지. 미스미는 원래 세계에서 이 인간 세계로 그를 전이시킨 스승의 보호를 받아 운이 좋았어. 그래서 그는 그들을 공격했지. 하지만 상대의 힘이 훨씬 강해서 공격이 통하지 않았죠. 미스미는 공격 방식을 바꿔서 번개 공격 대신 은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미스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많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미는 공격 대신 그들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랜서와 소피라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자기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평범한 상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무를 다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미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영역을 모두 끌어모아 가진 마력을 전부 사용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랜서와 소피는 자신들이 쓴 마법이 즉사기였고 미스미를 즉시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죠. 그래서 둘 다 미스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그와 맞서는 게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는 미스미에게 다가가 싸움을 걸었고 미스미는 특히 소피아의 무기가 강력했기에 이 대결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미는 큰일 났다고 느꼈죠. 하지만 꼬마 엘프의 무기가 그녀의 검보다 강했고 미스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소피아의 검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랜서가 미친 소처럼 미스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악마 군대가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스미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끼고 있던 반지들의 힘을 모두 끌어모았어. 악마의 화염 마법을 이길 수 있는 물 마법에 집중했고 미스미는 그곳에 있는 모두를 물에 잠기게 한 후 재빨리 떠날 수 있었지. 렘브란트 상회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악마 군대를 막았다는 사실에 놀랐어. 미스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미유와 토모와 함께 지내며 그들을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기뻐했지. 늘 그렇듯 질투도 있었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스미가 마을의 모든 위험을 막아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스미는 드워프 교단의 지도자를 만나 정교한 무기의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 무기들은 모든 적을 이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미스미는 또한 몇 초 만에 가장 어려운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마법 능력을 가진 첫 번째 의료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 렘브란트 상회의 사람들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스미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지. 그는 츠에기를 가난하고 약한 마을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한 마을로, 그리고 그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마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번듯한 상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스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른 세계에서 찾는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엠마가 와서 가게 개업을 축하하는 연회에 모두 모여 미스미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미스미는 연설을 하기 위해 종파들의 회의 장소로 갔고 걸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을 회상하며 이 인간 세상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토모와 미유의 끊임없는 불화를 보고 저 두 바보만 없었다면 인생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